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주가 다시 날아오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비자 입국으로 일본행 여행객 수요가 급증하고 중국 리오프닝 기대까지 더해지면서인데요. 적자 행진을 하던 여행업종, 올해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 여행주를 꼽고 있습니다. 여행주, 지금 담을 때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행주들의 실적이 드디어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인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행주 이제라도 담아야 되는지 한번 주식 와이프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이제라도 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네. 섹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기관 쪽에서도 뭐 중장기로 봐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주셈 관점에서는 올해 아니면은 언제 올라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느냐? 실생활에서 얻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앵커님 올해 혹시 해외여행 계획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정말 네.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꼭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혹시 드네요. 어디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본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고민돼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네. 정말 밖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해서 굉장히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국내 여행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그 여행 물가가 많이 올라서 네. 렌터카를 예약하기도 힘들 지경이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국내 여행객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 제주도 갈 돈으로 차라리 일본 여행 간다 이겁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동안에만 우리나라 지금 여행객들이 일본으로 133만 명이 출국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동남아 쪽으로도 여행객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지금 억눌려 있었던 이런 수요들이 폭발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또 환경적으로도 많이 이제 우호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게 항공권들도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또 환율적인 이제 환경들도 그동안 환율이 또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이제 지금 시점에 많이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우리가 일본만 바라볼 게 아닙니다. 이제 중국까지도 바라봐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12월부터 해서 그 리오프닝 봉쇄령을 이제 해제하기로 했었는데 중국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도 보복 조치라고 하죠. 한국의 그런 여행객들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 정부에서 다시 중국의 그런 입국자에 대해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해주기 시작하면서 중국 역시도 똑같이 한국의 그런 이제 입국자들에 대해서 여행 그런 단기 비자를 제한을 이제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 쪽에 뭐 전체적인 뭐 한국의 그런 패키지 여행 이런 것들이 활발화되지 않았지만 지금 중국 쪽에서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20개국에 대해서 단체 패키지 여행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에 대해서도 이 패키지 여행만 이제 허가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한국 여행객들도 얼마든지 편하게 이제 패키지 여행 중국의 장가게로 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중국의 여행객들 역시도 단체 패키지 여행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중국의 이런 리오프닝 수혜 계속해서 기대감 또 살아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특히나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노선들도 계속해서 재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전반적인 이제 여행주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까지 다각적으로 함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여행주뿐만 아니라 리오프닝까지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영재 전문가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죠? 네, 저도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첫 번째가 아난티였죠. 일단 여행주, 숙박업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저도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다만 실적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제 여행사 관련주, 여행주도 그중에서 제일 큰 거. 항공도 제일 큰 거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단은 지금부터 실적이 좋아질 텐데 과거의 실적 적자분을 끌고 온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우리 샀는데 갑자기 이미 회사에 돈이 떨어져서
유증 여기다 떠버리거나 갑자기 전환 사채 같은 걸 발행하거나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들이 발생할 경우들도 있어요. 갑자기 자꾸 눈 떠보니까 뉴스가 딱 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중에서 실적 베이스가 되고 덩치가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가신다면은 꾸준히 가져가실 부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섹터 구간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두 전문가님 모두 다 리오프닝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럼 주식와이프님께서 리오프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행주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관련 섹터가 정말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그런 네. 종목군들만 제가 세 가지 정도 빠르게 브리핑을 좀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네. 일단은 여행주 중에서 여행 기업이죠. 대표적인 우리나라 1위를 이제 하던 여행 기업 하나투어 먼저 봐드릴까 하는데요. 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동안에 구조조정을 꽤 많이 지금 단행을 했었고요. 또 적자를 보고 있는 자회사들도 정리를 하면서 비용 부담이 또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재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리오프닝 종목들이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적자를 보면서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단행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는 이미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는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실적적인 부분들 개선 그리고 흑자 전환하는지 이런 여부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프리미엄 패키지 상품을 재개를 했었는데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프랑스, 스위스, 유럽 쪽의 그런 이제 7박 10일 상품 가격이 1,200만 원을 넘는데 굉장히 히트 상품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단거리 여행부터 지금 장거리에 대한 그런 수요까지 늘게 되면서 이렇게 패키지 여행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금 이제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자면 비혼족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물가도 상승하고 투자로 물려있는 그런 사람들 많다 보니까 나 자신에게 투자하자, 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자 해서 이런 이제 2030 세대, 특히 MZ 세대들 사이에서 여행에 대한 이런 것들도 사실 인증샷도 많이 찍고 나 자신에게 주는 기쁨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여행의 비용이 비싸더라도 과감히 결제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가족 단위로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여행 패키지 상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에 사실 패키지 상품 하면은 단체로 우르르 가서 여행 그 일정대로 돌아보고서 오는 그런 느낌인데 최근에 이런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 상품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행주 쪽도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하나투어의 주가 흐름 보시면은 이미 작년에 사실 리오프닝 기대감이 한번 들어왔어서 주가가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쓰리봉 찍고서 주가가 떨어지긴 했었는데 지금 구간 횡보 구간 이제 거치면서 쌍바닥을 찍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쌍봉을 형성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추세 전환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상승 반정형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2월 달 동안에 좀 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하나투어의 매물대가 어디까지 열려 있냐라고 봤을 때 이전에 리오프닝 그 수혜 받았었던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7,000원 구간대까지도 하나투어 여전히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작년에는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이제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면서 실질적인 그런 수요 증가까지 겹쳐지면서 주가 회복 노려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티웨이 항공을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LCC 항공사죠. 근데 지금 월봉상 차트 같이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월봉상 차트상 봤을 때도요. 지금 상승 반정형 패턴이 나왔습니다. 앞전에 하나투어 역시도 쌍바닥 패턴 형성했는데 티웨이 항공 역시도 쌍바닥을 월봉상으로 지금 그려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LCC 항공사잖아요. LCC 항공사는 아무래도 대형 항공사보다 항공편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동남아랑 일본 노선 중심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결과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평균 판매 단가가 일본이랑 동남아가 2배에서 1.5배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영업이익 달성까지도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티웨이 항공 차트상으로 사실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전고점 구간 돌파, 오히려 LCC 항공사 중에서 가장 좀 높게 좀 날아오르기 위한 그런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걸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티웨이 항공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싶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가자라는 얘기죠. 지금 주봉이랑 이제 월봉상 봤을 때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과거에 티웨이 항공이 상장했었던 단가 자체가 6,500원대였거든요. 근데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갔었냐면은 코로나 때 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주가에 비해서 아직 반 정도밖에 회복세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흑자 전환되는 부분들까지 봤으면 좋겠고 실제로 최근에 LCC 항공사 중에서 진에어와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히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여행까지 갔다면은 우리가 여행 가려면은 또 예쁘게 차려입고 또 화장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장품 관련주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요. 화장품 중에서도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아모레 G를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0월부터 지금 2월 달 지금까지 3개월 내내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 화장품 종목들이 과거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세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그 프리미엄을 모두 다 돌려준 상황이기도 하고요. 국내 화장품 업계 평균 PER이 2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글로벌 화장품 업계 평균치가 3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생각해 보면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종목 중에서 같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게 LG생명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아모레그룹 역시도 올해 주가 상승 좀 브레이크 걸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번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선방을 해줬고요. 그게 이제 또 온라인 판매가 또 잘 호조세를 보이기도 했고 과거에는 이제 중국 쪽에 화장품 판매가 좀 몰려 있었다면 이제는 좀 판매 통로를 다각화해서 미국이라든지 이제 유럽 쪽에도 자회사 이런 브랜드들을 많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레 G 역시도 계속해서 하반기 글로벌적으로 계속 판매 늘려 나가려고 플랫폼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봐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 지난해 올라왔었던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회복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 구간까지는 좀 무난하게 움직임 추가적으로 흐름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